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IELTS 라이팅이랑 아카데믹 라이팅을 담당하고 있는 제니입니다. 1번이라고 되어 있죠. 라이팅 학습법이라고 되어 있고 특강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크게 여기는 세 가지로 라이팅 학습법을 좀 단계별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특강 신청할 때 제가 이제 아카데믹 라이팅 강의를 소개하는 그 영상을 좀 잠깐 관심 있게 봤다면 여기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는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 외워오는 건 아니었지만 거기 여러분이 두 번째 페이지에 노란 색깔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라이팅 학습법에서 중요한 스킬 세 가지가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빈칸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제가 써놓긴 했거든요, 사실. 이미 좀 기억이 나면 좋고 그 영상을 통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 영상에 더불어 몰랐던 내용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라이팅 학습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스텝 1, 2, 3라고 해서 이제 스킬 세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critical thinking skill. 여러분이 거기에 좀 메모하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빈칸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thinking, 그다음에 reading, 그리고 writing 이렇게 세 가지 스킬이 있는 건데 이제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글을 쓴다는 게 그냥 무작정 막 쓴다고 느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많이 만나니까 많은 시험 영어를 준비한 학생들이 일단 그냥 되게 자유롭고 막 너무 자신감 있게 글을 써오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이 이미 겪었을 수도 있고 나는 나대로 한글로 생각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적었는데 막상 이제 영어로 그게 변환이 되면 영어로는 좀 어색하거나 내용 전달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있잖아요.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남의 거를 읽어본 경험이 너무 없으면 써도 좋은 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외국어로 쓸 때는 한글과 좀 다르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Critical Thinking Skill이라고 썼을 텐데 사실 영상에서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크게 라이팅 관련된 주제를 좀 뽑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정말 크게 캐리고라이즈한 거. 뭐 교육, 기술, 환경, 뭐 건강. 이때 health는 사실 건강이라기보다는 보건 이런 뜻도 있어요. 꼭 영어 단어가 하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health는 보건 관련된 뭐 사회 보건 관련 이슈. 크라임이나 뭐 수사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다 서로 얽혀 있고 연관되어서 라이팅 주제가 탄생하지 그냥 옛날 완전 초딩 문제처럼 뭐 인터넷의 장단점을 써보세요. 이런 건 요즘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초등학교 때도 그런 건 안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이 수준이 이제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같은 사회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가 얽혀서 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거기 빈칸은 사실 보라색으로 제가 빈칸 채워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가 요것들이 들어가는 칸이긴 해요. 제가 영상에서 좀 예시로 썼던 내용인데 그 100세 시대를 예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특정 주제를 가지고 뭔가를 막 생각하고 쓸 때도 100세 시대라는 게 사람들이 좀 옛날보다 오래 산다는 건데 첫 번째 빈칸은 medical development라고 써있고 medical technology 뭐 같은 맥락이죠. 이제 의료기술 관련된 거가 100세 시대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고 꼭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게 단순히 의료뿐만 아니라 그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세 번째 빈칸에는 retirement age는 이제 100세 시대라는 개념과 퇴직하는 나이가 되게 이제 늘어나는 거. 옛날처럼 60세 때 퇴직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진짜 100세까지 살면 막 40년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겠어요. 그게 이제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펜션 리폼은 말 그대로 그건데 펜션이니까 약간 그 연금 개혁 한국말로는 그래서 연금 개혁 관련된 이슈가 뭐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왔죠. 연금을 줄이고 좀 늦게 주고 이런 거. 프로모션 어플튜니티는 회사 내 이슈예요. 사람들이 막 60세가 아니라 65세, 63세 뭐 이렇게까지 일을 하니까 그만큼 밑에 사람들이 승진이 되거나 올라갈 자리가 좀 빨리 나지 않는 거. 마지막으로 Youth Unemployment는 이제 청년 실업 관련된 것도 이런 기대 수명 연장이나 100세 시대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니까 일단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 공부할 때도 딱 단란 그 하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읽고 생각하고 좀 써봐야 돼요. 근데 이제 되게 단순히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제 시험 같은 걸 닥쳐서 준비하면 마음이 급하니까 뭐 이거만 외우면 점수가 이렇게 딱 되고 뭐 저거만 외우면 갑자기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좋은 그 방법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하기에는 이제 라이팅은 다른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 익숙한 리딩이나 리스닝하고는 또 다른 것 같고 스피킹은 좀 재밌어 하는 것 같고 말하는 거는 근데 한글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한글로도 글을 잘 쓰는 건 진짜 너는 좀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남의 글을 많이 읽어봤고 생각이 깊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영어로도 글까지 잘 쓰는 거는 진짜 영어를 좀 잘하는 거죠. 사실 라이팅이 가장 어렵고 가장 늦게 터득되고 가장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서 대부분의 이제 좋은 학교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거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당연히 라이팅 스킬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좀 생각을 단순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정말 다양한 기사나 다양한 사람의 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아이디어나 배경 지식이 생기면 이제 여기서 리딩 스킬을 좀 이어서 얘기하면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냐 이거지. 그래서 혹 2번 크리티컬 리딩 스킬인데 빈칸이 3개 있는데 스키밍은 제가 채워놨거든요. 스키밍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빠르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전을 찾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처럼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읽을 땐.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막 시작하자마자 모든 단어를 다 사전에 찾고 모든 단어를 심지어 정리하고 심지어 영영사전을 찾고 막 이런 학생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답답하고 자기도 되게 힘든 그런 과정이고 오히려 첫 번째는 일단 사전 없이 여기서 포인트는 약간 사전 없이 읽어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2번, 3번째 읽을 때 이때 사전을 좀 보는 거죠. 그것도 정말 모를 법한 내용만 너무 막 모든 단어 다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리딩 스킬 연습이잖아요. 뭔가 막 단어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디테일드 리딩은 약간 세부적인 읽기, 세부적인 읽는 방법이고 2-3번 읽는 걸 당연히 추천하죠. 여러분은 지금 외국인으로서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한 번 읽고 갑자기 그게 끝날 수도 없고 한 번 읽고 이해가 완전하게 될 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노테이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테이킹은 말 그대로 메모하는 거고 남의 걸 읽으면서 그냥 그걸 고지고대로 막 흡수하거나 다 무조건 동의한다기보다는 어느 일정 부분은 조금 이 점은 나는 동의 안 하는데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좋다 좀 메모해 놔야지 그런 것들은 좀 따로 정리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원래 스터디에서 좀 많이 진행되거나 여러분이 개별적인 그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리딩 스킬이 라이팅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고 잘 많은 학생들이 모르는 게 쓰는 능력은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지 아는데 리딩이랑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읽지 않고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학생은 절대로 잘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아는 언니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야 영어로 글 쓸 때 어떻게 하면 잘하니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일단 많이 읽으라고. 아직 뭐 써본 적도 많이 없는 학생들한테 아니면 친구들한테 야 그냥 좀 맨날 써봐 이러기에는 되게 그건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이나 배경 지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읽어본 것도 꽤 쌓였어. 그러면 이제 조금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뭐 자격도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쓸 때는 일단 analyzing이라고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뭐 제시된 주제나 아니면 그 주제랑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분석하는 그냥 단계예요. 분석하는 과정이죠. 분석하기. 그리고 interpret는 그냥 그 논점을 좀 잘 해석해서 쓰라는 거에 대해서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토플이나 IELTS나 뭐 GRE 이런 거 공부하면 오프 토픽도 되게 많이 나잖아요. 주제랑 상관없는 얘기를 막 되게 열심히 해서 결과적으로 나는 열심히 썼는데 점수는 안 나와. 근데 막상 나중에 들어보면 잘못 썼어요. 내용 전개를.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해석하는 거, 논점을 좀 해석하고 파악해서 여러분이 쓰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이팅 스킬을 향상시키는 걸 말하는 거지 한 번에 어떻게 잘 쓰겠어요. 계속 평가받고 분석하고 쉽게 말해서 첨삭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문제인지, 뭔 잘하는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안내를 받아야 향상이 되는 거죠, 사실. 요거 3가지밖에 없으니까 금방 소개하면 장문시 주의사항으로 그냥 항상 기본적이지만 항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틀리는 거. 그 아카데믹 랭귀지 사용이라고 써 있는데 말 그대로 학문적인 언어 같은 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쓰지 말라라는 거죠.
I think that으로 문장을 시작하거나 we should do something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고 글을 쓸 때는 비격식적이라서 아무도 하진 않죠. 솔직히 틀린 건 아닌데 아무도 안 쓰죠. 그래서 비인칭 구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 게 조금이라도 시험 영어를 준비한 사람들은 익숙하죠. 사실 이렇게 비인칭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할 때 많이 튀어나오는 게 이런 부사들. 이것도 여러분 입에 편하다 보니까 글 쓸 때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도 쓰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단어 선택도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만 그냥 인지하면 돼요. 엄청나게 막 지금 외우거나 쓰라는 건 아니었고 그냥 단어 선택도 문장의 도입부도 그리고 문장의 끝을 낼 때 문장의 마무리 부분도 막 and so on and so forth etc. 이런 걸로 당연히 쓰지 않죠. 그래서 뭔가 뭐 말을 할 거면 such as 1번 and 2번 이런 식으로 좀 완전하고 성의 있게 끝내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장의 시작과 문장을 쓰면서 단어 선택과 마무리할 때까지도 글을 쓸 땐 말이랑 굉장히 다른 어떤 그 원칙이나 기본 요건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 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면 사실 제가 아까 말한 뭐 수업용 300단어 에세이를 공부하면 이런 게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다 그냥 숙지가 되죠,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paraphrasing skill.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갑자기 또 2, 3일 안에 여러분이 갑자기 잘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영어 내공이 이제 쌓인 사람들만 잘할 수 있는 진짜 영어 실력이죠. 왜냐면 진짜 영어 실력이 없는데 paraphrasing을 하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수도 더 나쁘게 만들고 더 내용 전달도 안 되는 글이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주제랑 연관된 거고 제가 제 에세이에서 뽑은 거예요. 아까 그 길어서 많이 못 봤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집에서 읽어볼 수 있는 상태고 이거는 여러분이 꼭 쓰지 않아도 그 에세이 여러분 제가 준 거 4페이지 에세이 그대로 다 있어요. 여기서 이걸 뽑은 이유는 한번 여러분이 첫 번째 문장을 색깔 있는 걸로 이걸로 띄울게요. 이걸로 보세요. 읽어보면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 The health sector has been most directly affected by this phenomenon. 그럼 대략 여러분이 보세요. paraphrasing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이제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라는 건데 아무래도 글을 쓰는 거니까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한 얘기 또 하고 막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본 것도 간단한 인트로가 있고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론은 뭐 2-3개까지도 올 수 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하는 게 여러분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문장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0단어 정도를 요구하는 거니까 요 정도로 잡았고 이건 이제 coherence는 글의 구조를 말하는 거고 cohesion은 이제 약간 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흐름. 앞문장 전체를 이렇게 받아서 앞문장 전체가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문장과 문장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앞에 말한 것들을 이것들은 이라고 받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커멘트를 이어가는 게 문장과 문장의 흐름이에요. 그냥 어렵게 말하면 cohesion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flow나 뭐 흐름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문장과 문장에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어구를 사용하는 것도 글쓰기에서는 그냥 기본이에요.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소개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paraphrasing, 뭐 논리, 뭐 단어 이런 거 문법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에세이 안에서 좀 통칭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수업의 뭐 홍보의 목적이고 수업의 목적이라서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모습은 가려져도 열정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노력을 알기에 모든 위협을 막아낼 겁니다. 하루빨리 꿈을 펼치도록 오늘도 해커스는 최선을 다합니다.